있는 사람은 충해서, 그 다음에 수성한 사람은 길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나 거기에 이 사람들은 랜턴을 들고선 밤길을 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돌부리에 넘어지고 깨져도 다니는 거야. 그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렇게 다닌 결과가 어떻게 돼? 망신살이 뻗치는 거야.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망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두 자리예요. 그렇죠? 이 망자를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한문이 이렇게 썼어요. 망자가. 원래 쓰레기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닫혀야 되는 거야. 근데 한쪽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담아도 속이 다 보이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 이걸 망신이라 그래.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오면 내가 감추고자 했던 모든 것이 속살이 드러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체적으로 망신이 들어와서는 실제 망신당하는 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망신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 사랑 고백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망신 당할 거라면은 내가 뭐 하여튼 뭐 선거라도 한번 나가보지 뭐 어차피 망신 당할 걸 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랑도 고백하지 뭐. 아니면 저 사람한테 오늘 하룻밤 자작을 해볼까? 그 얘기 못하잖아.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망신살에 들어온 사람의 그 일진에, 망신살이 들어온 사람 일진에 그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몸을 허락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을미야. 을미인데 이 사람의 망신은 뭐예요? 해, 묘, 미저, 삼합이 그지장화야. 망신은 뭐예요? 앞천망육이잖아. 앞이 들어와 있어. 천망육이잖아. 이 사람의 망신은 뭐예요? 인이잖아. 인이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인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여자야. 응? 뭐 남자도 그렇지만은 이 여자야.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그 구애를 해. 그래서 제발 내 걸로 좀 어떻게 좀 저 여자를 내 품에 좀 품어오고 싶어. 어떤 날 이 사람의 망신날이 있죠. 나야 여기 나고 여기 여자잖아. 상대방. 이 사람의 망신이 이거잖아. 이날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또는 이 사람에게 우리 모텔 갑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때예요. 그래서 망신이 들어오는 날은 내가 지금껏 망설이다가 못했던 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일,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할까 말까 했던 이런 일들을 전부 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날이 바로 망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망신은 말이에요. 이렇게 터진 날이기 때문에 비밀이 담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나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망신이 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 상대방 이 남자 나랑 이제 사귄다고 보자고요. 이 사람의 여기에 일지에 인이 딱 들어와 있네. 나의 망신이 이 사람의 일지에 들어와 있죠. 그쵸? 그럼 두 사람이 사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개망신이 들어온다고. 발각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유모시기 씨를 어디에 숨었을까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범인을 잡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시리신사를 이용을 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디에 숨어서 끄집어낼까? 그 사람의 망신방향으로 한번 찾아.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혹시 냉장고 속에서 전화번호를 어디서 찾을 수도 있잖아. 이렇듯이 내가 잊어버린 뭔가를 찾아. 이럴 때 그 방향이 뭐예요? 망의 방향이야. 잊어버릴 망자라서. 그래서 이 망신의 방향은 유용하게 쓰여요. 그랬더니 제일 기억나는 건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날이라고 했더니 그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사랑만 글쎄 그는 그 망신의 날만 되면 그 사람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주어가 나가지고 너가 아닌가요? 망신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망신의 날에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자한테서 망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참 관심이 이렇게 많아 이제 또.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꾸 깊게. 자, 내가 이제 을미야 나 을미야 남자야 이제는. 남자야 나.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 얘 어떤 여자 개유야. 여자 개유야. 응? 사유축이잖아. 이 사람은 오화지요. 오화가 망신. 그래서 이 장성살이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나갈 수 있는 시기, 생각했던 것을 그래서 앞서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기. 그래요. 그래서 이 장성살이 시기에 되게 보면은 승진하거나 진급하거나 합격하거나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이 일치월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행복한 반안의 시기. 반안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안장을 타고선 밑을 내려다보는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당히 안정적인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에는 쇠. 그래서 이 반하는 드디어 세상이 편안한 그래서 하늘이 그 기회를 줘. 편안하게. 그래서 주어가 하늘이 하늘. 드디어 인간은 아주 망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드디어 현명해지고 안정기를 구가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영역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쇠가 들어오면은 반하는 월화천반이죠. 그래서 월화천반의 사고야. 사고의 영역에 놓여 있는 이 토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축, 진, 미, 술 이렇게 해서 1, 4, 7, 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안에 놓여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개유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사유축에서 반안은 뒤연반겁이야. 요 유뒤에 들어온 게 뭐예요? 술이었어요. 그렇죠. 술은 이 방향으로 반안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진 방향으로 천살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축방향으로 뭐가 들어있네? 화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월화천반 이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미토는 월살이 들어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반한 방향, 즉 서쪽이면서 북쪽이죠. 여기가 서쪽에 가까운 술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거야. 이 사람의 반하는 최고의 안정기를 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책상을, 금고를, 그 다음 이사하는 방향으로도 전부 다 어떻다고요? 술 방향으로 놓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장성살이 있어. 장성은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이죠. 장성 방향에다 내가 대문을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기운이 다 나가버려. 쫓아당 망해. 그래서 대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의 방향을 장성에다 놓으면 안 돼. 장성에다 놓으면 헐라당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장성의 방향보다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놓냐면요, 뒤연살이 이렇게 있는데, 연살. 연살은 뭐예요? 연살은 오잖아, 오. 그렇죠? 나를 알리는 방향 남쪽이에요. 남쪽 방향으로 놓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반안 방향은 모든 태기를 한다, 방향을 정한다, 라고 얘기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술을 먹는 장소를 정하거나 술을 먹는 좌석을 정하거나 라고 했을 때 모든 방향의 기준, 무난한 기준이 어디예요? 반안이고 반안일이고 반안 방향이에요. 이렇게 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반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공gon하지만 나중에는 부흥해져. 근데 내가 천살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 살지만 부모가 아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월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월살 깜깜한 밤에 이사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될 판이야. 어려워. 만약에 이거 화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가 다운사이징,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부모 집으로 다시 리턴 매치해야 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할 때 우리는 반환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반환은 모든 길지를 선택하는 초이스하는 기준이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드디어 인간은 이제 내가 참 이제부터는 아주 하늘도 모든 것이 평안해졌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인간은 내 스스로가 드디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조심하면서 돌아다니지만 내 의지를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마다. 영마는 말 들어보셨어? 그렇죠? 문자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주어가 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돌아다니면은 영마고 가까이 가면 지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어가 누구냐? 내가 아무리 가까이 옆집으로 가도 내가 주어고 내가 이삼은 내가 주어면 뭐예요? 영마야. 내가 아무리 가도 너에 의해서 김대리 미국 갔다 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살이야. 그래서 주어가 나야. 그래서 역마살이 들어오는 해에 예를 들어서 해묘미 앞에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오화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여기는 너야 너 정방입니다. 정방은 자오 묘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방은 너야 너인데 주로 이 너의 기운이 누구냐면 하늘의 기운들이에요. 왜? 마지막 이 삼합의 마지막 자리에 이 화계로 들기 하기 위한 인생의 총평의 공간이게 되겠죠. 여기가. 여기는 완전히 끝자락에 놓였기 때문에 완전한 수습이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총평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육회의 총평을 이 공간에 오게 되면은 누가 주관을 하냐면은 신이 주관을 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조상에게 기도를 하고 싶다면 어디다 놓고 해야 돼요? 여기다 놓고 해야 돼요. 이 방향. 근데 내가 조상 말고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뭐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하는 방향 어디예요? 육회라고. 자오묘유. 그러니까 을미라고 하는 사람은 해묘미예요. 그렇죠? 여기야 여기. 압천방육이니까 오화야. 어떤 방향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기도는 북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 정남쪽을 향하라고 뭔 얘기야? 하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남쪽을. 그래서 둘 다 잡으시자고요. 신에게 기도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기도하는 방향이죠. 천살 방향과 육회 방향은 어떻게 항상 깨끗해야 돼. 거기다가 여러분 쓰레기를 못 놓으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도가 있다 그러면 수도가 막히게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수도가 막혔다 그러면 동토가 나. 동토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 트러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천살과 육회 방향은 소통이 잘 되게끔 하고 무엇인가가 잘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놔야지. 왜? 인생이 말년이잖아. 이제 묘로 들어가기 전에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되잖아. 자식한테 줘야 되잖아. 여기 욕심 부리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회살에 놓이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다. 육회살, 우린 전부 다 12신살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시기요, 암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육회살에 놓였다고 한다면 신이 나를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고 암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간단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딱 갔다 와서 1분 무릎 꿇고 그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뭐. 나무 타라고 하고
그 끝나는 거지 뭐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개살은 이렇게 화계를 놓은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짜 우리 인생의 이 12단계에서 진짜 마지막인 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화계, 인생의 화려함이 있었죠? 화려한 것을,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화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려함을 덮어버리자는 뜻이에요.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한다? 덮어버리는 걸 화계라고 한다. 덮었으니까 뭐야? 묘지. 그쵸? 화계가 놓이는데. 그래서 이 화계는 주어가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천살, 월살, 반한살, 화개살, 이게 뭐야? 월, 화, 천, 반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의 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월화천반을 놓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어디하고 연관되는지 아시죠? 부동산하고 연관해서 먹고 잘 살지만은 되게 기도하면서 정신 영역을 팔고 사니까 되게 뭐예요? 이런 쪽에 활인 종교하고 업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그 활인 종교 맺고 하면 잘 살아요. 진술 준비를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화계를 놓으면은 화계는 이거야, 이거 이거잖아. 아, 옛날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10이 운송으로 보면은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제가 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육해라고 하는 것은 사야, 죽음의 동네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묘의 동네인데 이 묘를 놓게 되면, 화계를 놓게 되면은 아, 옛날이야 이런 뜻이에요. 과거 회상을 하거나 그리고 이 복고라고 얘기를 해서 화계살 운에 어디다 그러면은 삼합의 제일 앞자락에 와 있죠. 자, 대운이 천살에 놓여 있다. 천살은 월화천반이고 사고다. 그럼 대운이 사고지인데 사고의 천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천살이 끝나면 드디어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살, 연살, 월살, 망진, 장진 이렇게 쭉 열려버려. 그럼 이 천살 기운에 수성하고 잘 지키면은 드디어 또 인생이 열리지만 천살이 삼합이 제일 앞자리잖아요. 그렇죠? 삼합이 제일 앞자리에서 내가 수성하면 나머지 삼합이 쭉 열려버려, 시기가. 근데 내가 거기서 잘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천살에 놓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망해요. 천살이 끝나면. 그다음 내가 천살에 놓인 사람이 내가 그 기간이 내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천살이 끝나면 수성을 잘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계속 성공의 기회를 안 줘요. 실패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성공의 기회를 준다고. 그것이 각각 하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고, 월화천반은 사고였다. 사고의 주고는 전부 다 하늘이죠. 그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로 보면은 진술충이는 터닝 포인트, 환절기잖아. 환절기는 뭐야? 이런 계절일 수도 있고 이런 계절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올 계절을 대비해서 주의하자. 그쵸? 수성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월화천반에 놓이는 사람들이 정신적 영역에서 수성하고 이 공부를 하고 또 그 기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하면은 성공한다고. 근데 내가 그 기간에 창업하는 거야. 돈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승진하거나 내가 명예를 위해서 뭘 하거나 막 이렇게 분리, 독립 뭐 이런 걸 했어. 그러면 끝나고 나면 꽝이야. 그래서 월화천반은 주어가 하늘이기 때문에 사고의 영역에 놓여 있다. 내가 그 시기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무조건 수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느 쪽이든 똑같아. 어떤 사람이 계유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을미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신해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갑자가 되었건 전부 다 이 사람에겐 축이고 이 사람에겐 미고
이 사람은 해 미가 되고 이 사람은 축이 되겠지만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운에서는 전부 다 수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병신이 들어온다라고 했다면 금년의 운에서 이 신운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한 가지는 있어. 재장연 육으로 끝나죠. 지역망겁으로 끝나죠. 지역망겁이야. 지살, 역마, 망신, 겁살이야. 지역하고 지살하고 역마는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지만 망신은 반드시 남자에게 1호부터 2년 뒤에 우리가 도망력 이렇게 써요. 이혼수. 겁살은 뭐의 주어가 나잖아. 그렇죠. 그럼 나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지역망급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금년에 해묘미를 놓은 사람들이죠. 왜 뒤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그러면 을정기 신계가 될 거고. 을정기 신계죠, 다? 을정기 신계에 해묘미를 놓은 사람은 다 뭐예요? 금년에 겁살을 낳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예요? 금년에 수성할 거, 조심할 거. 근데 신이 고가 아니고 사생이잖아요. 그쵸? 고가 되면 공부하고 무조건 수성해야 돼. 근데 이 신이 들어왔으면은 수성하고 반드시 그래야 될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내가 을목이야. 을목이 신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2운석엔 절로 들어오죠. 행위의 시기는 겁살, 내가 반드시 투정으로 다 가져야 되지만은 12운석으로서는 절로 태로 들어오잖아. 절태로. 그렇죠? 그럼 결과는 뭐야? 꽝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도 좋지만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신살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을 결정짓거나 어떤 시기의 기륭을 암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총평의 공간이지 바로 그 자체가 무엇인가가 반드시 실행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신살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쭉 이렇게 드렸어요.